안녕하세요. 메이크오션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 해수 수조에 필요한 라이브락 그리고 그 라이브락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라이브락의 종류로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락을 일단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일반적인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라이브락의 형태를 띠고 있는 락, 그리고 이거는 라이브락은 아닌데 이제 흔히 알고 계신 마르코락의 한 종류고요. 이거는 이제 가지락의 한 종류, 브랜치락이라고 이제 하는 돌인데요. 그래서 각각 따로 보면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지락, 브랜치락의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 같은 경우는, 이 락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외관만 봐서는 이게 산호 뼈대인지 아니면은 진짜 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단면을 잘라봐야 이게 산호 뼈대로 이루어진 돌이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인 돌인지 그런 식으로 볼 수는 있는 거고, 이런 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산호 뼈대로 만들어진 돌이 아닌 이제 흔히 말하는 해구석의 한 종류로서 산호 뼈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가지락 같은 경우 사실 거의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은 브랜치락이 죽어서 이제 만들어진 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지락 같은 경우는 적어도 아크로 계열의 산호가 죽어서 만들어진 락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이런 락들보다는 이런 락이 굉장히 이제 산호 뼈대로 만들어져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자의 일반 락들의 경우 어떤 산호였는지 혹은 어떤 산호뼈대인지 이제 이게 정말 돌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라이브 락이 우리 수조에 어떤 도움을 줄지는 사실 미지수인 건 있는데, 이런 가지락 같은 경우는 사실 산호가 죽어서 만들어진 락이라는 게 확실한 게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아크로 같은 거는 키우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활성도가 나오면서 이제 인산염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빈연양화라는 걸 상당히 많이 겪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아크로의 주 특성은 이제 인산염을 여타 산호보다 많이 소비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유로 아크로 뼈대에는 엄청난 양의 인산염이 축적돼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브랜치락 형태를 쓰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브랜치락에는 인산염이 많을까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수조를 운영해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조에 뭐 아무것도 없고 이거 샌드가 아니라 이제 소금 녹이고 있는 장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조에다가 물만 채워놓게 되면은 락과 샌드를 넣기 전에는 이제 인수치가 0이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샌드를 채우고 이렇게 락을 넣게 되면은 수치가 굉장히 이제 높게 나오게 되는데, 이 수치가 사실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제거제를 써야 되는 상황도 생겨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한 제거제인데, 이게 이제 지금 거의 한 몇백 킬로그램 정도 이제 여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거를 계속 쓰는 건 아니거든요. 잠깐 쓰는 건데, 어쨌든 이런 라이브락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의 인산 제거제를 쓰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여왕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 여왕을 세팅할 때도 똑같은 결론을 얻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결론상에서 이제 물이랑 소금에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이제 이 락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산 수치가 나와서 실제로 이렇게 막 높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내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거제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브랜치락으로 세팅하실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인산염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제 브랜치락을 반대로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잖아요. 사실 제가 세팅한 어항 중에 이제 이 어항 같은 경우는 브랜치락을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이제 마르코락 같은 일반적인 락 가지고 이제 세팅한 어항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아크로가 여기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어항 같은 경우 사실 좀 되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브랜치락도 거의 사용이 안 됐었고,
이제 세팅할 때 보면 KZ 샌드와 일반적인 해구서 형태의 성형락을 사용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항은 사실상 엄청난 빈년형화에 시달리던 어항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항들 같은 경우는 인산염 첨가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이 어항 같은 경우는 차원이 다르게 많은 양의 인산염 첨가제를 써야 했고, 그리고 유지를 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사실 운영이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던 수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전 편에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샌드 리액터를 만들어서 이제 쓰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샌드를 넣어놓긴 하는데, 여기 이제 브랜치락 같은 것도 같이 섞어서 이제 여 안에 브랜치락만 28kg가 들어간 인산 리액터가 이래서 탄생을 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수조는 이렇게 KZ 샌드를 모두 빼버리고 이제 노말 아라고나이트 샌드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인산 리액터를 돌리고 나서 바로 인산염 부영양화에 도달을 성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산염 수치가 어느 정도 뜨면서 이제 수조 운영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하면 인산염을 원하는 수치로 조절이 가능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해외 자료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산염 ppb 단위로 조절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 메이크오션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제 인산염을 ppb 단위로 조절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라고 이제 말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완성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산염 자체를 사실 특정 수치를 우리가 완성을 하게 해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산호의 건강 상태 변화를 이제 보게 되었고, 이게 이제 물성치상에서 인산염 수치가 안정화될 경우에 특정 수치가 엄청나게 소모가 늘어나는 케이스가 발견이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음 편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이크오션이었습니다.